지금 이제 이 경제에 돌아가는 투자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돌아가는 방식이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올라갈 거,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으로 그 가격이 폭등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이렇게 보면요.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 그 회사가 뭐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그 가격의 수준이 그 정도가 되냐면 그 정도가 안 돼요. 근데 주식이 어마무지하게 올라요. 왜 오르냐면 그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 주식의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르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에 살래? 얼마 부르는 대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이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가지고 미리 투자라고 해갖고 선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갖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식이 실제 그 가격이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가격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재 그 회사가 내는 매출, 이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장 바닥이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의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전부 다 미래의 재산, 미래에 만들어질 미래에 만들어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측 갖고 돈을 갖고 서로 투자를, 그게 무슨 투자예요? 투기지.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실제로 거기가 그렇게 발전을 하겠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 평택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삼성이 평택에다가 어마무지하게 투자를 해갖고 공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공장을 졌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다 서울서 출퇴근을 해요. 그 버스가 있어요. 출퇴근 버스가 어마무지해요. 왜냐면 그 주변에 인프라가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 그럼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단 말이야. 아직도 공장이 완성이 됐냐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공장이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삼성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공장을 짓다가 멈추다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줄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들어오니까 거기가 발전할 거다고 생각해서 거기 예상 수요를 해갖고서는 건설사들이 집을 드립다 짓는데 그게 분양이 되나? 실제로 거기 살 사람들을,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은 서울 살지 거기 안 간다고. 그 비싼 돈 주고. 그잖아. 왜냐면 거기 인프라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교육 환경이 서울에 있는 애들의 교육 환경하고 그 지방도시에 있는 교육 환경하고 서울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기르는 부모는 서울을 못 떠나요. 그럼 평택에 어마무지하게 저는 집들, 그리고 어마무지하게 저는 상가들이 지금 분양이 되냐? 분양은 다 됐어. 근데 상가에 누가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할 사람이 없어. 왜? 거기 사람이 그렇게 안 살거든. 세종시도 똑같아요. 세종시도 어마무지하게 올랐어요. 세종시 애들 얼마나 웃긴데요. 얼마나 꼴값을 떠냐면 지네들이 서울이랑 맞먹는 그런 짓거리들을 했다고. 처음 초창기부터 아주 골 때리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거기 내려왔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변에 대전, 공주, 청주 뭐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세종으로 들어왔죠. 저 지방의 애들까지도 와서 샀으니까. 저기 부산, 경남 이쪽에 있는 애들도. 그러니까 집이 12억 뭐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거기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나? 아니, 공무원 애들만 논하는 도시라 공무원 애들밖에 없는데 공무원과 연관돼서 뭐 하는 애들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그럼 공무원 애들, 고급 공무원 애들은 그거 내려가냐면 안 내려가거든. 다 집에다 서울 두고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라 해서 내려간 것 뿐이라서. 그러면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거기가 진짜로 자립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려면 공무원이 전부 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부 다 세종시에서 살 때가 돼야지만 그
경제가 돌아서 이렇게 돼 간단 말이야. 그게 20-30년이 걸리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짓고 있거든요. 세종시에 아파트를. 아직 다 순환 개발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5단지인가 뭘 하는 데가 있고 6단지인가 뭔가 하는 데도 아직 짓고 있고. 누가 들어오냐고 거길. 그래서 국회가 그쪽으로 들어오길 바라고 대통령실이 거기 들어오길 바라고. 그러면 한 나라의 행정부를 그쪽으로 전부 다 집결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세종시에 그런 과연 인프라가 주변과 확장되어가는 그런 인프라가 있냐?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대전이 훨씬 더 괜찮아요. 대전은 원래 제2의 수도로 거기에 정부 청사가 있나 그럴까요, 대전에. 그래서 애초에 맨 처음에 옮겨가려고 할 때 대전으로 옮겨갈까도 했었단 말이지. 그럼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그 대덕연구단지가 미래 발전의 심장부 같은 역할을 해. 그럼 차라리 대전이랑 세종이랑 합쳐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그 광역시를 만들어 갖고서 그 인프라를 갖다 다 같이 쓸 수 있고 세종은 행정도시로 이렇게 쑥 빠져 있고 그럼 세종 발전이 저하가 될 거란 말이야. 그 기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솔직하게. 세종에 땅 갖고 있는 애들 부자 만들어 줄 일은 없잖아. 왜 그 지랄을 하냐고. 근데 지금 땅값이면 집값이면 얼마나 올랐었는데 그랬다가 거품이 쑥 빠지면서 다 무너졌었지. 작년에 재작년에 이래갖고 뭐냐면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추측성 갖고서는 미래의 값어치를 갖다 지들이 다 끌어당겨서 지들이 쓴다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미래의 재산은 미래의 가치는 누가 사용을 해야 되냐면 미래에 쓸 그 애들이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 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경제력이 있냐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누리고 살아야 될 경제를 갖다가 지금 늙은이들이 전부 다 끌어당겨갖고 돈 가진 놈들이 끌어당겨갖고 지가 쓰고 있다고. 미친 짓이죠 이게.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미래 재산의 값어치는 그 사람이 그걸 사고 들어가서 거기서 쓸 사람이 누려야지 왜 니들이 끌어당겨서 쓰냐고. 지금 전부 다 이게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이런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그 돈 가지고 힘이 있는 놈들이 그 지랄을 하고서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붕괴가 되죠. 왜냐면 그걸 떠받쳐야 줘야 될 세대들은 돈이 없거든요. 그걸 소비해주고 그걸 누려야 될 그 인프라를 누려야 될 애들은 돈이 없어요. 왜? 지들이 다 끌어다 썼거든. 미래의 가치를. 뭐 이런 거지 같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 욕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베이비 부모 윗세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요 그런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 시대 양반들은 정도가 있었다고. 도를 넘어서지 않았었어. 근데 이 베이비 부모 이 세대들은 욕심의 끝도 없고 지들이 머리들이 좋고 막 이래갖고 그냥 뭐 지 새끼들이 뒤지거나 말거나야. 와, 나 이런 개호로 새끼들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고. 내가 베이비 부모 얘기만 나오면 이 열불이 터지고 욕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 자식들이 다 뒤지거나 말거나 지들만 살면 되는 세대들이라니까 이 새끼네들은. 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야, 네 자식이 그거 받아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나머지 같이 살아갈 애들이 다 뒤졌는데.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거든. 내 새끼만 살면 안 된다고. 내 새끼만 살 수가 있냐고.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걔네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 새끼는 호로 새끼로 만들어. 왜? 지밖에 모르니까. 부모가 지밖에 모르면 자식도 지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지밖에 모르는 놈은요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걔네들은 매장이 당해요. 돈 아무리 많아도 돈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베이비 부모들 지금 70대로 들어섰단 말이야. 60대에서 이제 서서히 70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당신네들 7, 80대 돼 갖고서네 당신네들 70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 총기가 떨어지고 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 내가 아버지 두 분을 다 모셔봤잖아요.
자기 할 일이 없고 먹고 노는 애들은요, 자기 몸부터 무너져요. 총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갈 데가 정해져 있다. 어디? 요양병원, 요양원. 돈 갖고 요양병원을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실버타운 들어가겠다고 해서 실버타운을, 고급 실버타운을 짓고 오만 지랄 연병들을 떠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없다. 젊은 애들은 니들이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일 안 한다. 왜? 개새끼들이니까. 인간성 쓰레기니까. 열받아 있어갖고. 지금 그 현상 서서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나와요. 공무원 들어갔다 나와요. 대기업 들어갔다 나와요. 왜? 아니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처럼 살 수가 없거든.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병간호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조선족 애들이었어. 근데 재미난 건 이 조선족들도 나이들이 먹어갖고 지금 60대 70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더 이상 힘에 받쳐갖고 병간을 못해요.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가격이 지금 거의 400만 원? 한 사람 몸 못 가는 사람 가는 그 사람 병간호 해주는 수발해주는데 한 400만 원까지 갔다고. 근데 그거 해줄 조선족 애들도 이제 숫자가 거의 늙어가고 있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럼 그 밑에 있는 조선족 애들은 그 일 하냐? 안 한다니까. 왜? 힘들고 더러운 일 안 하려 그래. 그러면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면 필리핀에 있는 젊은 애들 데려와서 그거 하려고 하다가 그거 계획이 무산됐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거 안 하죠. 힘들고 더러운 일을 왜 해요? 그러면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몇백만이에요. 지금 그 세대들이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병으로 쓰러진다고 생각해봐요. 병 수발해줄 사람이 있냐? 없다고. 너희들 살아서 지옥 경험한다. 지금 잘난 척 앞만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지금 니들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지. 니 잘난 척 하다가 쓰러지면 너 살아서 발로 이렇게 디미는 그 병간호 하는 사람들 만나갖고 인간 대접 못 받고 눈 뜨고서 멀뚱멀뚱 머리는 살아있는데 비참함을 겪는다. 이것도 정신들 못 차리네 아직도.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미래 세대의 부를 왜 니들이 끌어당겨다가 니들 좋으려고 그러고 사냐. 이 미친 것들아. 정신 차리고 살지. 차라리 나 같으면 죽고 만다. 나야 맨날 그 얘기 하잖아.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내가 내 스스로 곡기 끊고 죽겠다고. 이런 세상이라면. 무슨 값어치가 있냐고. 사람이 아닌데 전부 다. 내가 사람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악귀로 보여요. 그 지옥 가기 직전에 있는 귀신들. 악귀 다툼한다 그러잖아. 그 절에 가면 아귀도가 있단 말이에요. 응? 입은 이만하고 배는 산만해 갖고서네, 목구멍은 가늘어 갖고서네, 숟가락은 길고 서로 떠먹여주면 그 배고픈 거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데 서로 지쳐 먹으려고 해갖고서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은 못 먹고. 그 지옥을 너희들이 경험한다니까 살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정신들을 차리려는지 내가. 이 주식이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되는데 투기로 돈을 벌면서 투자래. 요즘 젊은 애들요 전부 다 돈 버는다고 미친놈들 투성이에요. 유튜브에 한번 봐봐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니 하다못해 어떤 애들까지 튀어나오면 나이 60, 70 다 돼가는 난 욕 나와서 첨당동의 부자래. 그러면서 부자는 어떻게 사는지 이지랄하고 앉아있어요. 에라 이 미친년아.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왜 저 지랄 난리가 났냐면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을 날이 불과 20년, 30년? 길어야 30년이에요.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그럼 20년 안에 뭔가 지가 남기고 가야 되거든. 근데 남길 게 있어? 돈? 그건 남겨봤자 지가 쓰지도 못해. 지 자식한테 지킬 능력이 없으면요. 돈 있다가 없으면 지옥이 찾아와요. 지 자식한테 지옥을 선물하고 간다고 유산으로.
아이, 나 이 비행신들 진짜. 뭘 남기긴 남겨야 되는데 남길 게 없어. 왜? 지 살아온 게 거지 같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나와갖고서는 오만 소리를 다 떠들고 앉아있다고. 이게 이런 거다, 저게 저런 거다. 유시민이 같은 애도 봐봐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지금 베이비 부모들 전부 다 유튜브에 나와갖고 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빨 까고 야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이런 거다, 세상은 이런 거다, 오만 주접. 내가 보다가 애들 다 망칠 일 있냐고, 조질 일 있고. 당신이 떠드는 소리 듣고 쫓아갔다가 그 인생 조지면 당신 죽고 난 다음에 그 저승 가갖고서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아냐, 너희들? 너 따라했다가 애들이 망가지면 그 책임 다 네가 진다고. 이 자연은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인과의 법칙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내가 지고 떠안고 가게 되어 있다고. 귀신이 돼갖고서는 네가 받을 고통을 네가 아냐?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진짜. 난 참 속 터져갖고. 이게 무슨 투자냐고. 투자는 그런 게 아니지.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하는 거야. 미래 세상이 더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게 그게 투자야. 그러면 투자는 어디에다 해야 돼? 사람한테 하는 거라.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주식 투자도 AI와 로봇에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인간이 더 이상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섹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거야. 왜?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노동 안 하고 살아야 되잖아. 자식 새끼들이 노동자로 살아야 되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베이비 부모들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뭐 생전 모르던 애들인데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떠들기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쟤들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상한 소리를 떠들거든요. 근데 표정과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똑똑하고 잘 나갔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저 짓을 왜 할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탁 정신이 드는 게 얘네들이 죽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뭐 죽기 전에 남기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요, 요 시대에 태어난 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없어요.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태어났어. 베이비 부모들은.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인류 역사가 발전해온, 수만 년 인류 역사가 발전해온, 그걸 70년 세월 동안 경험을 한 거야. 최고 첨단의 선진국가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면 폐허에서 출발해서 최고 첨단의 시대야. 이 서양 같은 경우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수만 년의 세월을 살아서 만들어낸 거야. 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든 적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다 가지고 오고. 그냥 한반도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지들끼리만 살았지 한 번도 해외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만든 건 누가 만들었냐면 전부 다 서양 애들이 만들었어. 서양 애들은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유럽사를 이렇게 정말 들여다보면요, 정말 처참할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걸 만들어냈는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국가라는 개념, 제국주의라는 개념, 뭐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로마가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였으며, 중세시대 때 그 십자군 전쟁이며 이 종교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이슬람과. 하여튼 간에 뭐 산업혁명 때도 그래요. 산업혁명 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리고 애들은 노동자로 팔려가갖고서는, 그리고 그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그 힘이 자본주의로 만들어질 때까지 아프리카 애들은 노예로서 또 얼마나 많이 희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날로 먹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 지식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희생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자본이라는 거에 얼마나 무거운 건데 그걸 우리나라는 그냥 날로 먹었다고.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응? 일본 애들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어. 강제적으로. 그래서 문을 열고 받아들였어. 서구의 문물을 조금. 근데 그런데도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 6.25 전쟁까지 벌어져 갖고 완전히 깡그리 폐허로 만들어버려. 그 위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계사적인 정세의 흐름에 의해 갖고 그걸 강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 위에 태어나서 그냥 서양 애들이 던져준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받아들여 갖고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냥 사는 거야. 우린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니들이 만든 지식 한 개만 갖고 와봐. 내가 이 말에 꼼짝을 못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많이 알고 네가 그렇게 잘났는데 네 지식 하나만 갖고 와봐. 이 말을 던지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내게 어딨어. 전부 다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이 지구별이라는 이 공동체에 대한민국 인간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잘났다고 지금 뭐 한류가 어쩔. 에라 이놈들아, 니들이 걔네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미국은요, 미국도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피해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 근데 미국이 대접을 왜 받냐? 미국은 미국 애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지구별이라는 공동체에서 미국이란 땅이 개발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어. 그 우리나라 애들도 거기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하와이 가면 한인 되게 많아. 중국, 차이나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탄광 때 중국 애들이 들어가갖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느 한 나라의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야. 그렇게 힘을 갖춰놓고 얘네들이 뭘 했냐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달라고 유럽 애들이 부탁을 해갖고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를 해갖고 세계 질서를 잡는 역할을 무려 7, 80년 동안 해왔다니까. 미국은 그 공이 있어.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야. 그럼 영국도 자본주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제국주의를 벌이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다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영국 자체로서 그 국가가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한 게 있어. 프랑스? 민주주의며 이 철학이며 이런 꽃을 누가 피웠냐면 프랑스가 다 피워서. 프랑스 대혁명 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럼 독일 애들도 공이 있다니까. 그 음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독일 애들이 만들었고, 철학, 책, 이 문학, 이런 거 다 독일 애들이 만들었다고. 인류사에 공헌들이 있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야. 우리나라는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선진국 반열에 지금 들어가겠다? 너희들 못한다. 왜? 사회에 공헌을 해야지만 대접받고 인정을 받아서 존중을 받고 올라가는 거거든. 그 공헌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인류 사회에 너희들이 뭔가 공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베이비 부모들 똑같아요. 니들이 이 나라에 뭘 했어? 너들 선배들이 다 했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세상에 니들이 물려받아갖고 니들이 이 세상에 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너희들 말년이 그렇게 편안하게 될 거, 어린 반푼어치도 너희들은 니들 자식들 때문에 죽는 날 온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면 자식들한테 외면받아갖고 자식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온다. 자식들이 너희들을 인정 안 하고 존중 안 하는데 왜? 자식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지금 세대 갈등이 만들어지냐면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요, 부모들한테 물려받으면서 내려온 정신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는 게 폭삭소가수다가 있잖아요.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30 세대들한테는 그다지 공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 이해가 됐어. 왜? 그럼 우리 세대까지는 이해가 되는 드라마야. 우리는 막 눈물 펑펑 나지. 아버지 어머니들 생각하면. 왜냐면 금명이가 나랑 동갑이잖아. 양금명이가 87학번이란 말이야. 물론 걔네 아버지 어머니 그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보다 한참 밑이지만 일찍 애를 낳아서 그런 거지. 양금명이가 나랑 동갑이야. 그래 놓고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항상 그 눈물 나는 그게 있잖아. 내가 했던 얘기,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를 양금명이가 똑같이 하더라고. 난 정주영이가 와도 안 바꿔. 난 진짜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애거든.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같은 양반들이 어디 있어서 나 같은 놈을 이렇게 길러줬겠냐고. 내가 늘 얘기하는 그 얘기를 폭삭소가수다에서 양금명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면서 나는 정말 그 공감이 되고 막 눈물 나고 그러는데 이게 내 세대까지의 얘기지. 내 밑에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 왜? 그 부모인 베이비 부모 너희들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 세대들한테. 당연히 공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베이비 부모들을 보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베이비 부모들을 만나갖고 형들을 만나갖고 그때부터 형들이랑 놀고 컸는데 유별나게 내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컸어요. 그 기운을 제일 많이 먹었어 보니까. 근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 형들이 정말 멋있었거든. 내 어렸을 때 내 눈에 보면. 왜 시를 읽고 낭만을 읽고 정말 이상을 꿈꾸고 막 난 그게 정말 멋있었어. 그래서 내가 사실 형들이랑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성인이 딱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이 새끼네들이 결혼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상하게 변해더라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야. 꿈을 꾸고 낭만을 쫓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 그 이상해. 형들한테 뭐라 그랬지? 그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결혼해서 애 낳아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내 양심상.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안 돼. 그래서 나는 내가 배워왔던 그대로 내 아이들을 길렀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해줬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근데 이 새끼네들은 정말 욕이 나오는 게, 내가 형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아닌 거 지도 알아. 내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 열받는 게 그거라니까. 옳은 얘기를 해주잖아. 명분을 딱 갖다 대고 얘기하잖아. 그럼 지도 아닌 거 알아. 근데 지기 싫어. 첫 번째,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해.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야. 그게 옳은데도 그걸 그냥 두질 않아. 에이씨, 이러면서 비틀어. 그래서 그 옳은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지. 네 양심이 안 찔리냐? 네 자식 보기 안 부끄럽냐? 그러니까 널 본 자식이 너 어떻게 크겠냐? 너 같은 새끼밖에 더 되겠냐? 그럼 네 자식은 쓰레기가 된다. 그런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혼탁해지고요. 지밖에 모르고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데? 너한테 있거든. 그럼 이 사회가 망했어. 그러면 그 책임 죽어서 없어질 것 같아? 죽고 난 다음에 니들 꼬라지에 다 붙어갖고 니 다음 생에 죽고 난 세계 가서 너는 죽었어.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연에. 네가 이거 생에 끝나고 죽으면 끝날 것 같지? 아니, 이 세상엔 죽고 사라지는 게 없다. 영혼이든 물질이든. 내가 내일 모레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게 김상욱이라고 물리학자라고 있어. 방송에 잘 나오는 애가 있는데 얘가 물리학자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이 세상은, 이 우주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 원자는 사라지지 않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결합을 달리해갖고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영원불멸이라고. 그러면 물질도 그런데 비물질인 너의 영혼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이라고. 네가 죽어서 받아야 될 그것들은 네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라고. 이렇게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이것들이 그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불과 20년 이거밖에 안 남은 건데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살아서 너희들이 지옥을 다 경험한다. 나는 아주 확언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몸이 무너지는 70대가 됐을 때 정신줄 놓고 사는 놈들은 몸이 먼저 무너질 거고, 몸이 무너지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병원에 가서 들어눕기 시작하면 니들 수발해 줄 사람이 없어서 발로 굴리면 당하면서 돈 암만 싸줘도요, 발로 이렇게 굴리면 굴르고 때리면 때리고 욕하면 욕 처먹고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살아서 몇십 년 동안 죽어지지도 않는 지옥을 경험할 거라고 내가 장담을 한다고. 이건 진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다 죽어요.